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직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유족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 만난 건데요. 박 전 대통령도 현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자리엔 이 보수 인사들이 대거 함께했는데요. 보수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옷만 갈아입고 곧장 향한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이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을 90도 인사로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건강을 물으며 인사한 뒤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 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도식 후에는 동석자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건 취임식 이후 처음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추도식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에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하겠다면서 이 절반 이상을 MZ세대와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해온 비윤계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60일 동안 대략 일을 하게 될 건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뇨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12명을 공개했습니다. 재선 박성중 의원과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포함됐고 여성과 청년 위주로 꾸리겠다는 인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돼 여성과 MZ세대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세대 교체를 위해 청년, 당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를 많이 데려왔다며 고강도 혁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준석계와 유승민계 등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총선 출마할 사람들을 여럿 넣어놓고 공천 룰같이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다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사람 얘기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광주 5.18 묘지를 찾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도마 위에 놓인 생선처럼 내려치지 않겠냐 의구심을 제기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외부 활동에 나서며 예열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와 만나 손에 맞잡습니다. 이 자리엔 본인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하지만 비공개 자리에서 한 비명계 원내대표는 강성당원들의 테러에 가까운 비명계 공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의 통합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생선이 그 도마 위에 누워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하는 건지. 구심점이 부족한 비명계 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상임 부위원장이었던 신경민 전 의원은 조만간 이 전 대표의 센 발언을 예고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되는 그 즈음에서 말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홀드를 했어요. 예열을 하고 있다. 예열은 요새 엔진이 좋아서요. 금방 예열이 되니까. 이 전 대표도 SNS에 대학 강연 일정을 올리며 본격적인 활동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오늘 시끌벅적했던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은 게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참석입니다. 윤 대통령 중동 순방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추도식장으로 향할 만큼 강한 참석 의지를 보인 거죠. 간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최근 대구, 경북 민심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2주 새 대통령 지지율은 3%포인트 떨어졌는데 그에 반면 TK 지지율은 1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보수, 특히 대구 경북 보수층을 안을 분위기 반전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봄이 싹 트는 것처럼 오늘 같은 날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함께 통합하면서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보수 대통합에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참석자 면면을 보면요. 보수 진영의 거의 주요 인사들이 다 왔거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까지 우선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요. 또 황교안 전 대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신당 창당설까지 불거지면서 보수가 분열 위기에 놓인 상황이죠. 마침 보수 정치인이라면 이견이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건데 통합 메시지를 내기에 딱 맞는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보여요. 한때 박근혜 퀴즈로 불렸었는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요즘 점점 국민의힘과 멀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보수 분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최근 들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 유승민 전 의원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현주 전 의원과 전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도 연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서울 노원병 출마보다는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나 비례 출마를 꾀할 거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비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고 공천 과정에서 창당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혁신위원회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윤계, 특히 친이준석계 인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친이준석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가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친이준석계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합류 제안을 거절했고요.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아침 연락을 받았지만 고사했다고 합니다. 발표 직전인 오늘 오전까지 비윤계를 끌어들이려는 물밑 접촉은 했지만 상징적인 인물을 끌어들이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뽑힌 혁신위원 어떤 인물들이에요? 네, 흔히들 빅샷이라고 하죠. 딱 들으면 알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현역 의원은 한 명밖에 없고요. 다 외부 인사인데 여성과 또 MZ세대를 전면에 배치한 게 이번 컨셉입니다. 2000년생 경북대 대학생도 있고요. 또 직업도 의료계, 스타트업 대표, 교수 등 다양했습니다. 자, 인 위원장은 똑똑한 사람 많이 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내 취재를 해보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인선은요, 그야말로 인 위원장이 다 한 건데요.
당장 총선에 출마할 현역 의원과 정치인이 포함되다 보니 총선에 선수로 뛸 사람들이 공천에도 적용될 이 혁신안을 만드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발표 1시간 전에 명단을 처음 본 최고위원들은 의결 전에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로 약속했던 만큼 여론의 우려만 전달을 하고 인선은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비윤계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이 앞으로의 행보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될까요?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마약 파문은 본물이 터진 듯 연예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투약 정황도 유흥업소 종업원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과거에도 마약 혐의로 입건됐던 권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경찰은 권 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배우 이성균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아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지용 씨의 범죄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대마초를 핀 혐의로 입건됐는데 당시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송 등에 나와 술에 취해 대마초와 담배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약 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유흥업소 종업원 등 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마약 혐의 연루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에게 흘러들어간 걸로 의심되는 마약. 경찰은 현직 의사가 공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를 마약류 제공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의사 1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제공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의사는 앞서 구속된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대가가 오간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의사가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에게 마약을 직접 전달한 정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사를 상대로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전달했는지, 공급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선균, 권지용 씨 등이 해당 의사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시약 검사와 휴대폰 포렌식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배우 유아인 씨는 서울일대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180회 넘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번엔 현직 의사가 나서 마약류를 공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은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붙잡히면서부터입니다. 이 여실장은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다가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오피스텔에선 대마를 발견했고 이곳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이곳 오피스텔에서 잠복 수사에 나선 건 지난주 18일.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이곳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입니다. 특히 배우 이성균 씨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것도 A씨의 서울 자택입니다. 이 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하고 이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A씨는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자택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중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마약 투약과 재배 의심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대마를 흡입할 때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파이프와 함께 방 안에는 식물 재배기도 있었습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씨는 지인이 상추를 재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대마를 재배했는지, 해당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모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다시 남 씨를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당시 남현희 씨는 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주차해놓고 안에 있더라고, 경찰들이. 여기 왜 오셨냐고 했더니 신변보 대상자 있어서 나와 있는 거다. 경찰은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5시간 정도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석방했습니다. 전 씨가 사흘간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고 호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또다시 남 씨를 찾아오지 못하게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신고자 마취하고 지급했고요. 일에다가 피해자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 등록하고 그런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남성으로 알려졌던 전 씨. 경찰 조사에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법적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15살 연하인 전 씨와 내년 초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성별을 비롯한 신상 논란과 함께 각종 사기 전과 등이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남현희 씨가 결혼 발표 사흘 만에 결별을 선언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 씨가 언론에 노출되자 남현희 씨뿐 아니라 자신도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와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기업 상속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특별 강연자로 나선 뒤에 참석자들에게 투자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는 지난 15일 독서 모임 행사에 특별 강사로 나섰습니다.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전 씨는 호텔 카지노 그룹 상속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월 100만 원 수익을 내는 로드맵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전 씨는 참석자 30여 명에게 일일이 연락해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직접 대출 중개 플랫폼까지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불안한 투자자가 대출금이 어디에 쓰이냐고 묻자 보안상 대출이 가능해야 말해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어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NS에는 다른 행사에서도 전 씨를 봤다는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는 부업 컨설팅 회사에 재벌 3세가 왜 오는지 의아했다면서 직접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며 연락하라는 게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 씨는 3년 전인 2020년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절교육학원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 대출이 이뤄질 것 같은데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은 대출이 좀 꽤 나와요. 당시에도 전 씨는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돈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다며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수년 전부터 같은 수법을 써온 만큼 사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아는 기자 하자 관심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연인 전모 씨 관련 의혹, 그리고 연예계 마약 스캔들, 구자준, 김단비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 기자, 결혼을 할 거라고 했는데 남현희 씨 연인 전모 씨가 스토킹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인데, 어제에서 오늘 넘어가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남현희 씨는 전 씨와 함께 이 잠실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씨의 수상한 행적이 연일 지인들 제보와 언론 보도로 드러나니까 남현희 씨 가족들이 전 씨가 없는 사이에 남 씨를 찾아와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남 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짐을 챙겨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쯤 전 씨가 이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두려움을 느낀 남현희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하지만 전 씨가 3일간 밥도 못 먹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호소해서 오전 6시 반쯤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현희 씨와 전 씨가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 왜 싸운 겁니까? 남현희 씨 말에 따르면요. 네. 어제 오전에 전 씨가 업무 미팅으로 부른 사람들이 잠실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남현희 씨에게 감독님, 저희는 감독님 이름 믿고 전 대표님한테 투자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남 씨는 몰랐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남 씨 친척, 남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들까지 돈을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 씨의 성별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럼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오늘 스토킹 혐의로 전 씨가 체포됐을 때 경찰이 신원 조회를 했겠죠. 그랬겠죠. 거기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거죠. 전 씨에 대한 과거 판결문에서도요, 재판부가 전 씨를 여성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걸 알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 씨가 주민등록증을 2개를 갖고 다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남성으로 인정받았다면 경찰 전산에 주민번호가 1로 시작했겠죠. 그럼 앞자리 1 주민증은 또 어디서 난 건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일단 그리고요,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겁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다른 사안으로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이 펜싱 아카데미를 취재한 바 있었는데요. 그때 남 씨와 전 씨의 관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먼저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전 대표님은 펜싱을 배우려고 1월 달에 저를 찾아오셨었고요. 펜싱장에서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많이 챙겨주는 모습만 봤어요. 수강하러 오신 분이랑 동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전 대표님께서는 체육계 협회 관계자신가요?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체육계 협회 관계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 3월인가 4월쯤부터 이제 같이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현재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펜싱 수강생으로 온 전 씨를 1월에 처음 만나서 2달 만에 본인의 아카데미 운영권을 넘겼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던데, 그러니까 전 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남 씨는 어떻게 이렇게 전 씨를 믿은 걸까요?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남 씨는요, 전 씨가 참 듬직하다, 자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 씨 SNS에 보면 고급 차, 명품 옷, 가방, 고급 아파트까지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선물 공세에 재력을 믿었을 수도 있겠죠. 지난 1월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남 모 식당에서 남 씨와 전 씨가 밥을 먹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전 씨에게 돈이 재벌급으로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파라다이스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강력한 사팀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자는 전 씨가 고용한 역할 대행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대본부터가 누군가를 좀 속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었구나. 지금으로서는 남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남 씨 해명에도 맹점이 많고요. 전 씨 관련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40대 남성이 반자동 소총을 식당과 볼링장에서 난사해서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퇴역 군인 출신인 용의자가 무장 상태로 도주 중이라고 보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헐레벌떡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7시쯤 미국 동부 메인주 소도시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볼링장과 6km 떨어진 식당, 두 곳에서 총격이 벌어진 겁니다. There was a loud pop. Thought it was a balloon. I had my back turned to the door. And as soon as I turned and saw that it was not a balloon, he was holding a weapon. 최소 22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think we've ever had anything like this. I've heard people that down there by the doors that have family members in there. There was a girl down there with 5 people. All got shot up. 볼링장 CCTV를 통해 포착된 용의자는 40살 로버트 카드로 반자동 소총을 잡은 채 조준하고 있습니다. 총기 교관 출신 퇴역 군인으로 올여름 2주간 정신건강시설에 수용된 이력이 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We have literally hundreds of police officers working around the state of Maine to investigate this case. Card is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경찰은 SUV를 버리고 달아난 카드를 쫓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고 학교와 사무실은 내일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We are a town of about 39,000. Our hospitals are not geared to handle this kind of shooting event, and they're doing the best we can.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올해 발생한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 중 가장 피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난밤 사이 이스라엘 지상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가자 지구를 급습한 뒤 철수했습니다. 개전 뒤 최대 규모의 지상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전면적인 지상전을 앞둔 수순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분리장벽 틈 사이로 탱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격합니다. 탱크는 불을 뿜으며 포탄을 발사하고 도시 외곽에 있는 목표물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심야 기습 영상입니다. 작전 당시 지휘부 상황실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에서 많은 테러범을 제거하고 다수의 기반 시설을 파괴한 뒤 복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are striking Hamas wherever they are, wherever they're hiding. We're trying to really weaken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prepare the battlefield for the next stages. 이번 기습에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지상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אנחנו ממטירים על החמאס אש תופת. כבר חיסלנו אלפי מחבלים. וזאת רק ההתחלה. 외신들은 이번 공격을 표적 급습이라 표현하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흘 전에도 이스라엘군은 제한적 지상작전을 실행했다고 처음 확인했습니다. 전면전을 앞두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하마스의 방어진지 등을 선제 타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모형 공간인 이른바 리틀 가자에서 모의 지상전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는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후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한국경제시가법을 던져만 놓고 출마로 발 빼려는 것 아니냐 지적하자 한 장관 총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형기를 바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논란이 큰 법안을 던져만 두고 총선 출마로 발을 빼려 한다는 겁니다. 신중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야당은 패싱된 거 아니냐라고. 정부 입법을 의원님한테 미리 허락받지는 않죠. 설마 이 법을 던져놓고 국회에서 논란 벌어지고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관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부 인사를 검증하는 건 독립성 침해라는 민주당 지적에도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인사정보관리단에 5명이나 파견이 돼서 있는데 이분들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임명을 하면서 지금 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고르는 건 괜찮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똑같습니다. 규정이 다르지 않아요. 특사 2달 만에 또 수사를 받고 있는 퇴강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판적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CNN 뉴스 최순입니다. 지난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이번엔 경향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 전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도 취재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혐의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향신문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건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기사입니다.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대검중수부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좌 추적을 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대상이었던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실제 말한 것과 달리 허위로 보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알고도 보도했다는 겁니다. 실제 당사자인 조우영 씨도 계좌 추적을 한 건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밝혀 시점과 주체 모두 안 맞는 기사였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 출신의 언론인 신모 씨가 허위 보도 의혹을 받는 뉴스버스 임원으로 활동한 경위도 파악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매체는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에 이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친위 수사이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직전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보도까지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이가 별로인 사람들인데 노트는 뭘까요? 네, 김의겸 의원이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원 내부에서 이 공감노트라고 불리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감노트, 이름은 따스한데요? 네, 하지만 내용은 따스하지 않은데요.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2006년부터 이 감사원 직원 훈련용으로 작성한 이 감사 매뉴얼입니다. 학창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3권 썼습니다. 아, 3권을 쓰셨어요, 책도? 뭐 사마달 계통입니다. 포르마검, 간첩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보면 17금 신용문 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 그건 오해하시고요. 의견 듣다가 시승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저 노트에 저렇게 감사하라고 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나 보네요. 뭔가 자기 스타일대로 쓴 것 같아요. 네, 이 공감노트에는 이 국회 답변 요령과 언론 대응 요령도 담겼는데요. 이 국회에선 단호하고 짧게 답변하고 우호적인 기자는 우아하고 따스하게 응대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정감사를 할 때 이 쓰레기 걸레라는 이 원색적인 표현을 쓴 내용도 노트에 담겼습니다. 내부 사람만 볼 줄 알고 저렇게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노트가 유출된 경로도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출력물 가운데 상당 분량을 좀 입수를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상 비밀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의원은 면책특권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준 사람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늘 시끌벅적해요 법사위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생팬 국민기자단 위에 한동훈 장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이름을 단 유튜브 채널을 공격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사생팬 유튜브지 분간가지 않을 지경이라며 법무부의 예산 사유화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린 영상들 제목 보면 한 장관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데요. 한 장관을 향해서는 이 조선 제1검 무서울 정도로 일 잘한다고 소문난과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기세 등등 설치는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보뜩 이 비판 일색입니다. 저게 실제로 그러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자단이 만든 그 채널이에요? 네, 제가 민주당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권모 씨인데 2019년부터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추미애 장관 때는 법무행정 소식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여 소통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한동훈 장관 권 씨를 포함한 국민기자단 위촉할 때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죠. 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처럼요. 그렇다면 민주당 말대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권 씨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 법무부 공식 채널은 아닙니다. 권 씨가 법무부 기자단은 맞지만 이 기자단은 법무부 정책 블로그를 통해서만 활동하는데요. 논란이 된 채널은 권 씨의 개인 채널이죠. 법무부도 그 채널은 개인의 SNS 활동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혼동을 줄 수 있는 게 제목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법무부는 논란 이후에 이 법무부 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요. 제가 오후에 들어가서 봤더니 해당 채널 이름에서 이 법무부 국민기자단 글자가 빠졌더라고요. 행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하죠. 괜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한남동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로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엔 가수 설운도 씨의 가족이 타고 있었고 설 씨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빛이 번뜩하더니 차량 2대가 뒤엉킵니다. 밀려난 앞선 차량은 중심을 잃은 채 360도 회전했고 두 차량 모두 상가와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벤츠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상가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갑자기 무슨 막 폭탄 터지는 듯한 그냥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머리는 식당 안으로 일단 들어갔고 식당 사장님이 이게 무슨 일이야 울면서. 차량이 돌진했던 상가입니다. 철로 된 덧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고 바닥에는 차량과 건물 잔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상가 앞을 지나던 행인 1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사고를 낸 벤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 씨와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대는 설 씨의 아내가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씨 소속사 측은 골목에 들어서자 급발진하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때문에 순식간에 열이 수백 도까지 치솟아서 진압이 무척 어렵습니다. 게다가 충전 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도 많아서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요. 일부 지자체들이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겠다고 나섰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난 화재.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주변 차량까지 옮겨 붙습니다. 이 불로 차량 5대가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800도 이상 치솟는 열 폭주 탓에 진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물을 가득 채운 침수조에 자체를 담궈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선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다량의 연기로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주변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으며 도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지하 주차장에 있던 걸 옮겨놨습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에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있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7월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도 내년부터 2년간 104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전기차 시설 지상 이전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공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성이 없고 지상 주차 공간이 없는 곳에선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지금 지하에 2층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이 몰살이거든요. 지상에 옮기려면 또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잘 없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상 이전과 함께 지하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진압 시설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떠오릅니다. 지난 2월에도 한 번 올랐으니 올해만 2차례 인상인데요. 맥도날드는 재료비, 물류비가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정현 기자가 이웃나라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2월 햄버거 가격을 올린 맥도날드가 8개월 만에 다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격 조정 대상은 버거 4가지 종류와 사이드 메뉴 7가지 등 총 13개 제품입니다. 현재 빅맥 1개 가격은 5,200원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300원 올라 5,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 버거 등 인기 메뉴와 커피 등 음료도 최대 400원 더 비싸집니다. 간편한 한 끼로 즐겨 먹는 햄버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했다지만 그렇게 1년에 2차례씩 가격을 올리는 거는 저는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죠. 네. 특히 주변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맥도날드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보면 일본은 우리 돈으로 약 4,060원, 중국은 약 4,623원입니다. 다음 달 인상 예정인 국내 햄버거 가격과 비교하면 일본보다는 약 1,400원, 중국보다는 약 800원 더 비싼 셈입니다. 나라 상황마다 뭐 다 다른 건데 저희 나라가 유독 요즘 외식 물가가 좀 많이 오른다고 이제 다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조정 이후에도 세트 메뉴 중 절반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요즘 한국에 오는 외국 여행객들의 쇼핑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김인데요. 미국에선 이미 냉동김밥이 날개 달린 듯 팔리고 있고 김 수출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 기자입니다. 미국에 사는 구민찬 씨는 요즘 대형마트를 자주 찾습니다. 냉동김밥을 사려고 해도 매번 완판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바로 매진되고 들어오면 바로 매진되고 또 미국 사람들도 이거 언제 들어오냐 언제 오냐 계속 묻는 거 보니까 또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인 것 같긴 해요. SNS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대형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개수까지 조절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김밥을 수출하는 냉동김밥 공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일반 김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에 양념을 넣고 당근, 시금치 같은 각종 재료를 넣고 말아줍니다. 그 다음 김밥 한 줄을 3칸으로 나눠진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최초에는 칸막이가 없는 1단이었는데 실제로 레인지업을 했을 때 중간에는 차갑고 겉에는 뜨겁고 이게 골고루 레인지업이 안 돼서 3단을 하니까 완벽하게 돼서 김밥 수출이 가능해진 비결은 바로 냉동입니다. 만들어진 김밥은 곧바로 이 대형 냉동고로 직행을 합니다. 영하 45도 온도에서 급속 냉동된 뒤 포장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영하 20도 컨테이너에 실려 미국에 수출되는 겁니다. 지난 8월 수출한 250톤은 이미 다 팔려 현재 500톤을 추가 생산 중입니다. 고기 대신 유부와 우엉을 넣는 비건 냉동김밥을 만든 것도 인기 요인입니다. 미국식은 이 유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른 맛일 줄 알았는데 일반 김밥보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국산 김은 4년 전부터 수산식품 중 수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의 쇼핑 필수 품목이기도 합니다. 海苔を食べる習慣があるんだけれども、ごまとかエゴマの味をつけてあって、とても今日本ではポピュラーです。 불고기 맛, 김치 맛 같은 다양한 맛으로 가공하고 할랄 식품 인증까지 받아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품은 대부분 다 지금 할랄을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할랄 표시까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 수출량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모두 16% 이상 증가했습니다. 냉동김밥부터 김부각 같은 다양한 제품으로 변신하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김 수출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이면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여주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확대 배치됐는데요. 숫자는 늘어났는데 관리도 잘 되고 있을까요? 김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인파에 막힌 구급대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골든타임 4분 안에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설치 장소였던 이태원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보겠습니다. 참사 당시 1개였던 자동심장 충격기가 지금은 8개로 늘었습니다. 개찰구 안쪽뿐 아니라 대합실과 출구 쪽에도 설치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에도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가 늘었지만 관리가 허술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와 간판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꺼내 만져보니 희뿌연 먼지가 날립니다. 배터리와 패드 위에 적힌 유효기간은 2021년 8월로 이미 2년을 넘겼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매달 1회 이상 점검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상은 넣지 아무 관심도 없어. 나 여기 사는데 모르잖아 뭔지. 이거 치워주셔야겠네. 사실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있는 거예요.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도 허점이 많습니다. 앱을 보고 따라가니 연말까지 휴관이라는 안내문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는 관리자가 없거나 건물 운영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장비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프로야구 NC가 지난해 우승팀 SSG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단기전에선 홈런이나 장타도 중요하지만 물샐 틈 없는 그물망 수비가 필승 공식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1점차 접전이 이어지던 7회 초 SSG 하재훈이 친 강한 타구를 NC 김주원이 몸을 굴리며 민첩하게 잡아냅니다. 지체 없이 1루로 송구해 타자를 아웃시킵니다. 다리를 찢으며 공을 잡아낸 1루수 오영수의 수비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공을 받아낸 뒤 곧바로 떨어진 발끝을 베이스에 갖다 붙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상황에서도 NC는 어려운 타구를 아웃시켰습니다. 잘 맞은 타구가 영거푸 수비에 걸리면서 SSG의 후반 추격 의지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올해 사실 수비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큰 경기에서 저렇게 어린 선수가 저런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르는 단기전에서 NC의 수비는 준 플레이오프 내내 엄청난 집중력을 자랑했습니다. 상대팀 SSG가 3경기에서 에러 3개를 기록한 반면 NC의 실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루냐 2루냐
판단의 순간에서 침착하게 병살을 만들어냈고 끝까지 쫓아가 공을 잡아낸 박건우의 플레이도 투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큰 경기는 이제 타격에서보다 수비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는 끈질긴 철벽 수비를 앞세워 지난해 우승팀 SSG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습니다. NC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겁니다. 오전 3선승제인 플레이오프는 오는 30일부터 정규리그 2위인 KT와 NC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서쪽 지방으로 종일 오락가락하는 비는 오늘 밤 중으로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서쪽 지방과 달리 동해안은 밤사이 비가 내립니다. 최대 60mm로 비의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는데요. 오늘 15도 선에서 출발한 서울 아침 기온, 내일 8도까지 떨어집니다. 평년 수준이지만 하루 만에 큰 기온차로 상대적으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 밖에도 대전이 9도, 광주와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부산 21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다시 커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맑겠고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거 연예인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실망스럽고 국민들 많이 피곤할 것 같다고 말한 사람. 다름 아닌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조사 중인 배우 이선균 씨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마약 의혹 보도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감동 가득한 드라마로 위로받았던 국민들, 이선균 씨 말대로 참 실망스럽고 또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마약 혐의자 가수 지드래곤 삐딱하게 노래 유명하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삐딱한 것도 정도껏.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